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 턱 밑까지로 늘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방역 대응은 한 발씩 늦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하지만 모자랍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까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서 다음 주까지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을 사실상 봉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태권도장입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벌써 200명 넘게 코로나가 번졌습니다. 태권도장 안에 있는 에어컨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3.3%에서 한 달여 만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풍선 효과에 휴가철 이동량까지 많아지면서 오늘 비수도권에서만 611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4차 유행에 접어든 뒤 처음으로 600명을 넘겼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수도권에서 발생률과 발생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대신에 비수도권에서 발생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역 내 집단 감염 발생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3배 수준입니다. 경남 김해와 경북 구미 등 집단 감염 중 상당수는 유흥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여전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자체적으로 4단계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들쑥날쑥인 거리두기는 풍선 효과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실상 전국 봉쇄라는 초강수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전국을 4단계로 올리거나 사적 모임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입니다. 2주간의 상황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할지 또는 유지할지 또는 완화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도 사적인 모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감염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백신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서 맞을 수 있는 건지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 틈을 타서 자녀 백신을 대신 예약해준다는 업자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으로 예약해주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가 통하지 않던 카카오톡까지 뚫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매크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자녀 백신을 대신 예약해주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걸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매크로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사용법까지 공개됐습니다. 이제 아예 돈을 받고 대신 예약해주는 업자까지 나타났습니다.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여러 대로 작업한다고 합니다. 마포는 7만 원, 강남은 1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경쟁이 심한 곳일수록 금액은 높아집니다. 원하는 백신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2명이 예약하면 할인도 해줍니다. 카카오톡은 휴대전화에서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컴퓨터로 연결해 매크로를 돌려 영업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한 방법이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줄 경우 피싱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로 맞는 백신을 거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백신 수급 불안이 접종의 공정성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백신 관련한 가짜뉴스도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유산할 수 있다거나 어떤 백신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실인지 성화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얀센 백신은 물 백신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민에게 식염수를 맞췄다고도 합니다.
얀센 백신을 맞고 확진된 사람이 다른 백신을 맞고 확진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게 근거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률은 10만 명당 38.5명입니다. 화이자 백신보다 약 8배 높긴 합니다. 하지만 얀센 백신은 예비군 등 주로 30대 남성이 맞았습니다. 백신 때문이 아니라 활동량이 많은 연령층이라는 게 더 큰 이유입니다. 접종 대상, 유행 상황에 따라서 노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예방 효과가 단순히 낮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임신부 5명 중 4명은 유산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댔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통계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은 임신부 127명 중 104명이 유산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상 대상은 827명이고 유산율은 13.9%입니다. 자연 유산율은 10에서 26%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 것이고요. 일부는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일부 부분만 발췌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가짜 뉴스는 교수나 의료인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의무 접종에 반대한다는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